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 중반에 결혼 8년차 6살 아들을 둔 워킹맘입니다. 제가 최근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가 있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남편이 이혼한 신우와 조카를 데리고 와서 같이 살잡니다. 결혼 전 잠시 저희 집에 얹혀 사는 정도라면 모를까, 신우는 이미 이혼 후 조카까지 딸린 상태이기도 하고 그 전에 신우와 왕래하며 친하게 지낸 것도 아니라 걱정이 앞서네요. 개인적으로 신우와는 조카 태어나고서 축하한다고 조리원에서 딱 한 번 만난 게 다고, 대외적으로는 결혼한 지 8년 동안 명절을 포함해 가족 모임으로 3번 본 게 다입니다. 그러니 저와는 상의 한마디 없이 다짜고짜 신우를 저희 집에 들여 앉히겠다는 남편도 이해가 안 가고, 오라고 했다고 냉큼 저희 집으로 들어오겠다는 신우도 이해가 안 갑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저와 남편은 이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 금슬이 막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큰 문제 없이 서로 맞춰가며 잘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나 남편은 평생 지방에서 나고 자라 대학 졸업 후 각자 취업을 한 케이스인데요. 남편 같은 경우 공대를 나와 반도체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고, 전 저희 부모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아이스크림 박스를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고 계셨기에 대학 졸업 후 부모님 공장에서 격리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장 사장 딸내미라고 하면 다들 우와 부자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제가 옆에서 봐온 바로는 공장 일이란 것이 그해 경기나 부자재 값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괜찮았다 안 좋았다를 반복하는 일이 많아서 벌이가 안정적이진 않아요. 한 번은 제가 초등학교 때 거래처에서 무리하게 수주를 부탁해서 몇 달을 고생해 간신히 납기를 맞춰줬지만 갑자기 수주를 취소하는 바람에 망할 뻔한 적도 있었고, 그런 식으로 휘청였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먹고 살만한 형편이 되었지만요.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쯤엔 친정에서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여태까지 고생만 한 맏딸에게 늘 미안하다면서요. 저희 남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시아버님께서는 오랫동안 버스기사를 하시다 갑자기 그만두시고 지금은 집에서 TV만 보고 계시고요. 시어머님은 계속 전업주부셨어요. 남편이 대학 졸업 후 취직하고 나서부턴 남편이 가장 노릇을 하며 시댁 생활비나 다달이 나가는 월세, 그리고 시부모님 노후를 대비해 적금까지 들어주고 있었죠. 처음 저희가 결혼했을 때 남편은 직장 생활을 5년 넘게 했음에도 버는 족족 시댁에 드리고 있었기에 모아둔 돈이 얼마 없어서 신혼생활을 어디서 해야 할지 막막해하던 찰나, 그때 마침 친정부모님 공장일도 많이 안정돼 있었고 옆에서 부모님을 도와 굳은 공장일을 밤낮 없이 도와드렸더니 그런 맏딸을 안쓰럽게 여긴 저희 부모님께서 지방이라고는 하지만 대출 없이 34평짜리 아파트를 한 채 사주셨어요. 당시 10년 정도 된 아파트였기에 도배 장판 정도만 간단하게 하고 들어와 살았고, 남편은 어려운 신혼 시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저희 부모님께 늘 감사해하며 깍듯하게 대했습니다. 그렇게 저나 남편은 아이 낳고 몇 년을 같이 부부 생활하는 동안 전혀 문제없이 지냈습니다. 결혼하고 남편을 설득해서 협의하에 양가 부모님 용돈은 매달 50만 원씩 드리기로 했고요. 그때 시댁에서 약간의 마찰이 있었으나 당시 저희도 아이 낳은 지 얼마 안 돼 나갈 돈도 많았고 저희 집 주변에 초등학교가 없었기에 아이 크기 전까지 열심히 돈 모아서 학교 있는 곳으로 이사가자는 제 요구를 남편도 받아들여 주어 시댁에 잘 이야기해서 넘어갔었죠. 대신 시댁에 제가 더 잘하겠다고 해서 남편보다 일찍 퇴근할 땐 어린이집 하원 한 아들을 들쳐업고 시댁에 놀러가 말벗도 되어드리고 저녁 먹고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남편에겐 6살 어린 신우가 있는데요. 결혼 전부터 남편은 신우와 그닥 친하지 않아 결혼하고 나서도 같이 만날 일도 없었을 뿐더러 신우는 핀란드로 발령난 서방님 따라 해외로 나간 지 오래라 명절 포함해 3번 정도 만난 게 다였습니다. 결혼 전부터 남편과 신우는 서로를 소닥보듯 하며 1년에 한두 번 살아있는지 안부 이사할 정도면 남매 사이는 말 다 했었죠. 그렇게 남보다도 못한 사이처럼 지내던 남매가 갑자기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건 얼마 전 신우의 이혼 때문이었습니다. 남편한테 들은 바로는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고는 했는데 처음엔 조카가 이제 2살밖에 안 됐는데 웬 성격 차이람? 하며 의아해했으나 신우와 며칠 지내다 보니 그럴만 했습니다. 나중엔 이혼한 서방님의 마음이 이해가 갈 정도였으니까요. 이유인 즉슨 신우 같은 경우 평생을 어디서 알바 한번 해본 적 없이 살다 결혼했고 그 후에도 계속 전업주부로 일하면서 직장 생활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집안일을 잘 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전업주부란 사람이 세탁기 돌리는 법도 몰라 매번 조카가 똥오줌 싼 옷을 조카 엉덩이가 짓무를 때까지 몇 날 며칠을 입히나 나중엔 남편이 빨래를 해줄 정도였으니까요. 심지어 조카가 이유식을 먹을 나이인데도 이유식은커녕 쌀 씻는 방법도 몰라 본죽에서 그 매운 김치 낙지죽을 사다 조카한테 먹이는 기행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던 나머지 그 매운 걸 왜 조카한테 먹였냐고 물어봤더니 본인이 먹었더니 너무 맛이 있어서 자기 아이한테도 맛있는 걸 주고 싶어 먹였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보니 결혼은 어떻게 했는지 의문이 들 정도였고 이혼하고 서방님이 양육비 명목으로 매달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보내줬는데 벌이도 없으면서 계획 없이 배달로 뭐 시켜먹고 허구한 날 쇼핑하느라 돈을 다 쓰는 바람에 신우는 늘 돈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이혼하자마자 신우는 시댁으로 돌아가 계속 거기서 지냈는데요. 이혼한 딸이 손녀딸까지 데리고선 시댁으로 들어오자 시부모님도 잔뜩 주눅 들어있는 신우와 손녀가 안쓰러웠는지 손녀도 잘 봐주시고 언젠간 신우가 직장생활을 하러 나가겠지 언제까지 시댁에 얹혀 살진 않겠지 하며 신우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사는 곳이 공장이 많은 동네이기도 하고 아시다시피 공장은 늘 인력이 부족해 신우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 취직이 가능할 정도로 일자리가 많았는데요. 신우는 그런 시부모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혼하고 나서부터 애는 내팽겨 쳐놓고 늘 배달 음식에 술만 마시며 지내는 듯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집안의 생활비가 부족해 집에만 계시던 시부모님 두 분 다 시아버지는 다시 버스기사로 시어머니는 동네 마트 캐셔로 일을 하러 나가셨겠어요. 하지만 신우는 끝끝내 자기는 직장생활은 안 맞는다며 집에만 틀어박혀 술만 마시곤 했었죠. 그러던 중 남편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퇴근 후 바로 집에 돌아와 저와 저녁을 먹고 아이와 놀아주다 맥주 한잔 마시고 잠드는 게 하루 일과였는데 퇴근하고 시댁에 들러 혼자 있을 신우가 불쌍하다며 같이 술동무가 되어주거나 조카를 봐주다가 집에 돌아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당시 저희 아이도 조카와 터울이 얼마 나지 않아 자주 아프기도 하고 제가 바쁠 땐 남편의 도움이 꼭 필요했는데요. 얼마 전 남편과 크게 싸운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조카가 아프다며 신우가 남편에게 혼자 못 가겠다고 소아과에 데려가 달라고 하는 통에 남편이 조퇴까지 하고선 조카를 소아과에 데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하필 그때 저희 아이도 어린이집에서 갑자기 열이 나 병원에 갔어야 했는데 제가 다른 지역으로 외근 나가 있던 터라 남편에게 아이 좀 데려가 달라고 연락을 했는데 계속 안 받는 겁니다. 몇십 통을 애타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했지만 감감무소식이었고 결국 전 부모님께 부탁해 친정엄마가 부랴부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데려가게 되었죠. 병원에선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소리까지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병원에 입원시킨 후 몇 시간 뒤 남편에게 연락이 왔었는데 조카를 소아과에 데려갔다 와서 신우와 이야기하던 도중 조카가 남편의 핸드폰을 계속 가지고 노는 바람에 전원이 꺼져 연락이 안 됐던 거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남편이랑은 몇 날 며칠을 싸우댔었죠. 자기 아이는 나 몰라라 하는 바람에 병원 신세지면서 입원까지 했는데 시댁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소아과를 혼자 못 간다 해서 남편을 데려간 신우랑 남편 둘 다 꼴배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뿐일까요? 전 그 일이 있기 전까지 남편이 시댁에 들러 신우랑 술 마시고 온 거에 대해 이런 반구조차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도 남동생이 있는 입장이고 아무리 노답 신우라 해도 조카가 어린데 이혼까지 했으니 동생이 얼마나 안쓰러워 보였겠어요. 저희 부부 같은 경우는 쉬는 날 2주에 한 번꼴로 교회에 있는 곳으로 여행을 다니며 느긋하게 주말을 보내곤 했는데요. 어느 날부터는 거기에 신우랑 조카를 데리고 가자는 겁니다. 처음에 한두 번은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라 집에서 뽀로로만 보고 있을 조카가 너무 불쌍해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허구한 날 쉬는 날도 없이 주말마다 남편의 저희 애 신우 조카 뒤치다거리까지 혼자 하려니까 제가 신우처럼 전업주부로 매일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루 10시간은 일하고 와서 이제 좀 주말답게 쉬려는데 어느새부턴가 저희 아들과 조카의 뒤치다거리는 전부 다 제 몫이고 남편과 신우는 그런 제 앞에서 술만 처먹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신우나 조카 둘 다 먹성이 좋아서 남자 2인분만큼 먹어도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식비도 만만치 않게 듭니다. 평소 저희 세 식구 식비로 150만원 정도 나오는데 신우랑 조카 이유식까지 사 먹이려고 하니 300만원은 좋게 들더라고요. 게다가 앞서 말씀드렸듯 교회로 여행이라도 갈라치면 숙박비는 좀 비쌉니까? 저희 세 가족이었다면 펜션을 잡아도 1-20만원이면 됐을 테지만 신우의 조카까지 꼈더니 30만원은 기본이고 잠자리에 민감하고 까다롭다는 핑계로 어느 날은 전국 각지에 있는 가장 비싼 숙소 리스트를 뽑아와 꼭 거기에 묵겠다는 신우를 보고 있자니 혈압이 올라서 더 이상은 안 되겠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어차피 늘 가는 여행이고 우리가 먹는 음식에 숟가락만 하나 더 놓는 건데 뭘 그리 민감해 하냐며 되려 절 야박한 사람 취급하는데 제 속만 점점 타들어가고 남편과 말다툼하는 날만 늘어갔습니다. 그뿐이면 제가 말도 안 합니다.
얼마 전 몇 년간 계속 떨어졌던 청약에 운 좋게 당첨이 돼 입주를 반년 정도 남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신축 아파트로 이사갈 생각에 매일매일 어떤 가구를 들여놓을지, 아이 방은 어떻게 꾸며줄지 늘 들떠 있었는데 남편이 퇴근 후 진지하게 저에게 말을 꺼내더랍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희 집보다 더 오래된 40년 가까이 된 아파트가 매물로 나왔는데 52평짜리 대형 평수라 청약 당첨된 것만 포기하면 거기에 대출 없이 들어갈 수 있으니 이참에 청약을 포기하고 구축 초대형 평수로 들어가 신우와 조카랑 함께 살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길 실은 최근 시엄마가 도저히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신우가 감당이 안 된다며 은근슬쩍 저희가 신우와 조카를 맡아주길 원했다는데 전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남편이 날이 더워 정신이 나간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제가 뭐가 아쉬워서 청약까지 당첨된 마당에 그 신축을 포기하고 신우랑 같이 살아야 합니까? 게다가 구축으로 이사를 간다 쳐도 신우가 이사 비용이나 생활비 등 단 한 푼도 보태줄 것도 아닌데 5식구 생활비에 곧 조카 어린이집 갈 비용까지 저희가 내줘야 할 이유를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색을 하고 한마디 했습니다. 난 절대로 청약 포기할 마음은 없고 어차피 청약도 내 이름으로 넣은 거라 남편이 멋대로 포기할 수도 없겠지만서도 그렇게 동생이 소중하고 눈에 밟히면 신우를 안에서 싸고 놀 게 아니라 어엿한 사회인으로 멋진 엄마로 살 수 있게끔 자립을 도와줘야 하는 게 아니냐. 정 마음이 쓰이면 조카 어린이집 갈 때 용돈 정도 주던가 해야지. 우리 애도 곧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인데 그럼 우리의 학교는 어떡할 거냐고 뭐라고 했더니 남편은 오히려 저보고 우리 애는 출근하는 김에 등하교 시키면 되지 않냐. 된장녀도 아니고 무슨 신축 바람이 불어서 새 아파트로 가려고 하는 거냐. 내가 말한 40년 된 아파트도 충분히 좋다면서 오히려 절 세상 물정 모르는 야박한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요. 사실 신우랑 조카가 저희 집에서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자고 가는데 그때마다 밤새 남편이랑 신우는 애들은 뒷전인 채 술만 처먹다가 치우기는커녕 그대로 뻗어 자는 통에 다음날 술도 안 마신 제가 새벽같이 일어나 둘이 마신 술자리 전부 다 치워놓고 남편이랑 조카 깨워서 밥까지 먹인 후에 아이 손잡고 어린이집 등원시키고 나서 출근을 했었는데요. 출근해서 일하려고 앉아있자니 애 엄마라는 사람이 밤새도록 술이나 처마시고 자기 애는 뭘 하든 신경도 안 쓴 채로 코까지 골며 자던 신우를 보며 늘 속이 뒤집어졌었는데 그래도 그땐 다음날 시댁으로 돌아가긴 했으니까 제가 참고 넘어갔지만 앞으로 그런 꼴을 보며 평생을 신우랑 조카 뒷바라지만 한 채로 같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속이 뒤집어지고 제가 제 명예 못 살겠더라고요. 오죽했으면 자기 배 아파 낳은 시모가 감당 안 된다고 내쫓으려고 하겠어요. 전 누누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알기로 이혼할 때 그래도 도련님이 신우한테 2천만 원 정도 쥐어주고 이혼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혼한 지 3개월도 안 돼 그 돈 다 쓰고 벌이도 없어 시부모님이랑 남편한테 용돈 받아 쓰고 있는데 아니 신우가 어린애도 아니고 무려 30살입니다. 주변 도움 없이 아무것도 못하는 어린애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나가서 아무 공장에 들어가 이력서만 내도 합격을 하는 게 이 동네입니다. 하다하다 제가 저희 회사에 격리 자리 하나 비니까 거기라도 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죽어도 못하겠대요. 절대 다른 사람이랑 부대끼면서 사회생활을 못하겠다나 어쨌다나. 신우 나이 겨우 30입니다. 조카가 이제 2살이고요. 앞으로 어린이집 보내고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보내려면 좋기 20년은 남았는데 그 오랜 시간 동안 저희 집에 얹혀 살면서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며 조카 어린이집 보낼 비용까지 자기 오빠한테 내달라고 하는 신우가 제정신인가요? 그저 지금 불쌍하다는 이유로 최소 2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생활비 한 푼 보태는 거 없이 밤새 술이나 퍼먹고 집안일에 조카 육아까지 전부 제가 할 순 없어 도저히 저는 그렇게 못 산다고 남편한테 단단히 일러두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제가 워킹맘으로 일하며 우는 어린 아들을 어린이집에 맡길 땐 그러려니 하다가 자기 조카는 엄마가 꼭 봐줘야 해서 신우가 일을 못하니 저보고 이해를 하라는 겁니다. 자기 마누라랑 어린 아들은 남의 손 타가며 어린이집에 맡겨도 괜찮고 자기 친동생은 안 된다 이거죠. 저는요 제 아이 첫돌 지나자마자 바로 일하러 나갔어요. 저보고 미련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당시 시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써서 집안이 한바탕 뒤집어지는 바람에 남편이 시아버지 대신 빚을 갚아드리느라 제가 집에서 아이를 볼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어린 아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공장에 일하러 나갔고요. 게다가 초등학교 1분 거리에 있는 심지어 청약까지 당첨돼 중도금도 꽤 많이 낸 신축 아파트를 포기하고 곧 초등학교 들어갈 우리 애는 나몰라라 한 채 지금 저희 아파트랑 별 다를 게 없는 40년 된 구축 아파트로 이사를 가자는 남편과 자기 애는 아직 초등학교 갈 때가 안 됐으니 자긴 상관없다며 구축으로 이사 가자는 신우 둘 다 진짜 너무하잖아요.
그럴 거면 저희 부부가 맞벌이 하는 동안 집안일이라도 신우가 해놓으면 제가 이렇게까진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선천적으로 게을러 터져서 삼시세끼를 배달 음식으로 때우고 애한테 먹일 음식까지 햄버거로 때우는 데다 아이 낳고 그대로 퍼져서 지금 신우가 100kg가 넘습니다. 그냥 손가락 까딱 하나 안 하려고 해요. 시댁은 시부모님 두 분이 사시던 곳이라 20평대여서 살기가 좁으니 저희 돈으로 큰 아파트로 이사갈 생각하며 들떠있을 신우를 생각하니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저희 부부가 신우가 이사를 오니 많이 청약을 포기하니 많이 하며 한참 싸우던 와중에 시부모님과 신우까지 저희 집에 들이닥쳐 사람 한 명 구하는 셈 치고 저보고 양보를 하라며 자기들이 대신 청약을 포기하러 가겠다는 겁니다. 저 빼고 모든 이들이 한통속이 돼서 절 회유하려 드는데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라 신우도 언젠간 정신 차리고 나갈 테니 그때까지만 이해해달라며 저희 아들 초등학교는 시모가 1시간 되는 거리를 걸어서 등하교를 시킬 테니 걱정 말라는 소리에 뚜껑이 열려서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신우가 퍽 정신 차리고 나가겠네요. 시어머님 아버님도 신우 감당이 안 돼서 본인 딸을 내쫓으려고 하는 마당에 제가 왜 신우 정신 차려 나갈 때까지 모든 뒤치다거리를 다 해야 하나요? 어머니, 전화 안 불쌍하세요? 시아버지 사고 치셨을 때 그 빚 저희가 몇 년 동안 모아온 저희 애 적금까지 깨면서 다 갚아드렸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저희 아이 제일 예쁠 때 어린이집에 맡겨 제대로 키우지도 못한 거 아직도 아이한테 죄스럽고 미안해요.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가 있어요? 게다가 1시간 거리인 초등학교를 어머님이 매일매일 등하교 시켜주신다고요? 그것도 걸어서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길에 10차선 도로가 얼마나 많은지 기억이 안 나세요? 요새 다리 아프시다고 5분만 걸어도 힘들다고 택시 타자 하시는 분이 어떻게 아이까지 데리고 1시간 거리를 왔다 갔다 하시겠단 거예요. 그리고 시댁에서 있던 신우 생각하면 아시잖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렇게 게을러 터진 백수 아가씨 뒷바라지 하라는 거예요? 정말 너무하세요! 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시어머니는 여바란듯이 연기를 해대며 어머머머 착한 줄로만 알았더니 완전히 악귀구나. 피도 눈물도 없는 것 하며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신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를 말리기는커녕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소리를 하냐면서 시댁 알기를 우습게 알지 말라면서 저를 탓하고 있고 저도 이번만큼은 참으면 안 될 것 같아 당신은 남의 편이라 남편이라고 소리를 지르던 찰나에 남편이 지 화를 못 이겨 제 뺨따구를 후려쳤고 순간 때린 남편도 놀라고 옆에서 쓰러진 신용을 하던 시모, 신우까지 모두 놀란 상황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한테 손찌검까지 하는 남편과는 도저히 못 살 것 같아 짐 싸서 아들 손을 잡고 집을 나서려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 집은 결혼할 때 저희 친정에서 해준 집이고 명의도 제 이름으로 돼 있는데 제가 나갈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전 옆에 있던 도자기를 때려 부신 다음에 야 네가 나가. 여기 내 이름으로 된 내 집이야. 우리 엄마 아빠가 사주신 거 몰라? 그런데 여길 팔고 뭐? 구축으로 이사를 가자? 돈 있으면 네 돈으로 그렇게 해. 난 그럴 생각 없으니 그냥 꺼져. 그렇게 좋아 죽는 니네 부모님이랑 동생 평생 알아서 끼고 살아. 다 나가. 주거침입으로 경찰 부르기 전에. 안 나가? 이혼. 그래 이혼하자. 나도 너같이 이기적인 노답이랑은 못 살아 하며 소리를 고래골래 질렀고 그제서야 이 집 명의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던 걸 깨달은 시부모님과 신우, 남편 모두 어안이 벙벙해져서 어영부영하고 있길래 남편의 짐을 손에 잡히는 대로 싼 다음 모두 현관으로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렇게 시댁 식구들을 전부 내쫓고선 집 비밀번호를 바꾼 후에 남편에게 문자로 말했습니다. 네 동생이 그렇게 걱정되면 시댁에서 같이 살면서 실컷 뒷바라지나 하라고 해버렸죠. 그랬더니 이튿날 남편에게 장문의 사과 문자가 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이번에 너무했다며 다른 건 몰라도 손찌검한 건 정말 미안하다면서 사과를 하는데 그러면서도 말끝마다 그래도 신우가 그래도 조카가 불쌍하다는 둥 결국엔 사과를 가장한 신우 모시기가 또 하고 싶은 모양이더랍니다. 결국 제 명의로 된 집 팔아서 신우를 좋게 해주겠다는 의견은 끝내 굽히지를 않더군요. 앞으로 신우랑 연락을 안 하겠다고 해도 제가 용서를 해줄까 말까인데 또 그 소리를 하면서 손찌검한 건 미안하지만 저도 잘한 게 없다며 시댁에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며 절 가르치려고 들길래 그 순간 이성을 잃고 너만 네 편 있냐? 나도 내 편 있다 하며 저희 친정 부모님과 제 동생에게 남편과 시댁의 정신 나간 행태에 대해 모든 걸 이야기했더니 애도 많이 컸겠다 더 험한 꼴 보기 전에 이혼하라면서 부모님께서 진지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작 내 편이 돼줘야 할 가장이란 남편이 시댁 식구들만 감싸고 돌며 되려 친아들과 부인인 널 안 챙겨주는데 네가 뭐가 아쉬워서 그 집 하녀도 아니고 신우의 조카 뒤치다거리까지 해줘야 하냐며 시아버지 빚 갚아줬으면 할 도리 다 하고 넘친 거라고 이혼하라고 하시길래 저도 이대로 남편과
남편과 살다간 평생 시댁 뒷바라지만 하다 저나 저희 애는 영영 뒷전일 것만 같아 내일 당장 이혼 전문 변호사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제서야 남편이랑 시댁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지 이혼만 하지 말아달라며 울고불고 전화오고 공장까지 찾아와서 난리도 아니었는데, 오죽했으면 저희 아버지가 딱 잘라 그냥 본인들 사정은 알아서들 하시고 남의 집 귀한 딸 더 이상 그 집에서 고생하는 꼴은 못 보겠다고 정중히 다 돌려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아무리 힘이 들고 열이 받아도 그냥 참고 묵묵히 며느리로서, 부인으로서, 엄마로서 저만 참으면 다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그게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참고 가만히 있었더니 더욱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만 하던 뻔뻔한 시댁 식구들과는 앞으로 절대로 평생 상종을 하고 싶지 않고요. 저와 제 아들만 생각하며 제 2의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자 합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